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은 정말 못하지만, 오로지 을들에 대한 의리와, 우리 국민TV에 대한 의리로 똘똘 뭉친 안진걸입니다. 예, 문희정 아나운서님 앞에서 웃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는 여러분도 잘 아는 아주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같은 안씨라서 제가 모시게 됐는데요.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 얼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한테 안민석 의원과 생방송이 시작됐다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벌써 꼴통 IT님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요. 안민석 의원님, 경기도 오산에서만 내리 삼선하셨죠?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안진걸 국장이 불러서 개끌듯이 끌려 나온 기분입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고 저 협동사무처장이거든요. 농담입니다. 안진걸 간사죠. 예. 남산스카이님께서 안진걸씨 고향이 전라도이시네요. 이렇게. 예, 제 고향 전남 하순입니다. 예, 전라도 태어난 것이 죄인가요? 한국에서는 전라도 태어난 게 죄가 됐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의원님 고향은 어디예요? 저는 경상도입니다. 경남 진짜로요? 의령이고요. 밀양? 의령. 의령. 네. 의병장 곽재우 선생님의 후예. 극재우 의병도 있고, 예. 특히 저희 동네가 그 독립운동가들이 의령이? 참 많이 난 동네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안희재 씨라고 예. 그 장사로 많은 돈을 벌어서 독립군 군자금으로 다 몰아준 아주 훌륭한 일제 때 기업인 그분이 저희 집안이고 그러니까. 그 같은 동네에 피 속에 있습니다. 이런 부리를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항일 투쟁과 그런 게 민주화 있죠. 투쟁의 피가 흐르고 있는 분명히 그런 건 있습니다. 어릴 때도 어떤 나쁜 친구들 보면은 달려가서 어떤 식으로든 제가 그렇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조국 교수하고 동기시잖아요, 동기. 그렇죠. 구기가 우리 친구죠. 저기 관악산에 있는 대학교의 8위학번 동기. 근데 이제 구기가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우린 다 조국 교수님, 조국 선생님인데 구기가. 구기는 당시에 데모할 때도 그
조다시 청바지에다가 예. 나이키 예. 아주 그 명품 학생 운동가였어요. 예. 이제 뭐 저희들은 뭐 그 3,000원짜리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데모하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랑 뭐 대학교 때부터 많이 비교되고 워낙 또 키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최고 앞에 딱 있으면은 그러니까 같이 표시가 대모를 하는데 나죠. 예. 남학생들 여학생들 다 조국 교수를 이렇게 쳐다보고 아, 그렇죠. 그때는 더 아주 뭐. 조다시 청바지. 그럼요. 그 유명한 거 핀토스. 그 당시에는 아주 뭐, 예. 그게 보면은 강남 기족이었는데. 지금도 강남 좌파시잖아요. 그 예, 저는 여전히 대학 시절에 국이 생각하면은. 예. 조다시 청바지에다가 나이키 신발 신고서 돌 던졌던, 응? 와, 네, 진짜 그런 재밌네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경남 우령에서 태어난 우리 촌사람 안민석 의원님은 거의 뭐 기지바지에다가 뭐 구두 하나 가지고 몇 년을 버티시고. 뭐 저희들은 뭐 평생 뭐 그런 뭐 브랜드 있는 거를 근데 접할 기회가 보니까 별로 우리 없습니다. 관악산 파리학번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김남근 변호사. 그렇죠. 김남근 변호사. 김민석. 김민석. 예, 그분은 왜 김민세가 되어가지고. 예,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쵸? 지금 제주지사 예, 대신 원희룡. 원희룡, 예. 나경원.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나경원. 그 학교에서 그 학교 파리학번 중에 가장 질이 안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이제 학교 다닐 때 도서관 팔아서 학교 다닐 예. 때는 전혀 몰랐고요. 아니, 그 사람이 사학비리라고도 연루되어 있고, 그 정봉주 의원실에 가지고 증인 빼달라고 하고 그랬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뭐 정봉주 선배 이야기는 뭐 반의 반만 저는 예. 믿으니까. 아니 근데 그건 팩트입니다. 보좌관 직접 오늘 이야기와도 관련 있잖아요. 의원님이 얼마 전에 김무성 의원이 그 사학비리에 거의 총수 사학비리 백화점하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그 증인을 뺀 걸 의원님이 국회 속기록에서 문제 제기하셔서 알려지게 됐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죠. 나경원이나 김무성이나 다 사학 족벌과 관련된. 근데 뭐 제가 아무리 제 사학재단 관계자들에게 예. 저의 별명이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예. 붙여줬지만은 그래도 좀 동료 의원들을 거론하는 거는 예. 제가 좀 금기시하자는 원칙인데요. 뭐 예. 오늘 우리 안진걸 간사께 불려 나왔으니까 아무튼 뭐 최대한 좀 제가 좀 지금 말씀드릴 수 얼마 전에 있는 보니까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에 사학비리 뿌리켜는 저승사자라고 이렇게 지금. 워낙 제가 18 의원님이- 때부터 그런 별명이 예.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그런 별명을 그러니까. 붙여서 예. 잠시 속보. 우리 나경원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지금 동작 의뢰 네. 후보 단일화됐다는데요. 네. 기동민 후보가 사퇴하고 노회찬 후보로 지지선언했나 보죠. 와, 이거 의원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뭐 저도 어제까지 예. 좀 꽁무니에서 요 작업을 살짝 작업을 참여했는데요. 예. 이번 선거 이제 막판에 이제 반전의 예. 포인트가 예, 대반전인데요, 진짜. 후보 단일화다. 예, 그래서 예. 동작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예. 아마 영통의 천호선 후보가 사퇴를 해서 천호선 대표님이 그 영통의 박강원 의원이죠. 박강원 의원으로 예. 이제 단일화하고 그럼 천호선 대표님도 보니까 5% 10%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던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 수원서 선거운동 하고 왔는데,요 예. 이제 수원의 분위기가 이제 확 이제 반전이 되는 예. 그런 이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제 되는 예, 거고요. 의원님 말씀 잘해주세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제1야당답게 야성을 정말 잘 발휘해주고 또 정의당 분들도 괜찮은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좀 큰형님답게 때로는 양보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좀 어려운 살림이니까 좀 도와주시고 이런 걸 바라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번에 굉장히 멋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우리 기동민 동지가 예. 결단 내려주셨고 예. 정말 개인적으로 참 미안하고 예. 당이 앞으로 두고두고 이 정치적인 빚을 네네네. 갚는 그러니까요. 그런 당이 돼야 되겠죠. 아니 뭐 정의당도 아마 굉장히 큰 고마운 마음을 가질 거예요. 기동민 정무부시장이 보통 결정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온갖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거기까지 왔는데 사퇴하기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대의를 위해서 잘한 것 같고 제 생각에도 네. 기동민 선생님한테도 뭐 새로운 길이 열리겠죠. 오늘은 그냥 초반부터 저보고 전라도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전라도연이라는 걸. 그 의원님은 경남 의령. 기동민 선배랑은 저는 또 광주 인성고. 그래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우리 국민TV 청취자들하고 또 제가 아주 친근하니까 그냥 편하게 할게요. 몇 년 후배세요? 기동민 형이 인성고, 8회.
제가 근데 15회 광주에 인성고등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예, 사람들이 모르는데 국회의원으로는 저기 문병호 의원이 인성고 2회. 아,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나주 하순 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인 신정훈 후보가 인성고 5회. 아, 그래요? 뭐 정치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재밌는 게 또 우리가 허동준 후보도 잘 알잖아요. 의원님도 잘 옛날부터 알고 저도 잘 알죠. 알고. 예. 왜냐하면 의원님이 중앙대 체육대학 교수 출신인데 허동준 위원장이 중앙대 총학생 출신이고 아니 중앙대 동생이- 교수들이 아주 그냥 무서웠던 사람이 얼굴이 무섭게 생겼잖아요. 막 맨날 집기 부시고 맨날. 허동준 그 위원장 동생이 예. 허정훈이라고 중앙대 지금 최대 교수. 저 사회 교수님이 국회의원 되고 빈자리에 교수로 가신 거 아닐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또 자기 실력으로 들어왔다. 허동준 위원장의 친동생이 허정훈인데 얼마나 재밌었냐면 91년도에 중앙대 총학생회장 허동준이었는데 그때 사범대 학생회장이 친동생인 허정훈이에요. 둘 다 전남 목포 출신인데 둘 다 키가 180 넘고 부리부리하게 생겼어요. 허정훈 교수는 또 태권도 선수 출신이잖아요, 실제로. 태권도 사람도 특기로. 아주 좋아요. 예, 아주 착하시죠. 넉넉하죠. 진실은 아프다님께서 박수가 절로 나온다. 남남께서 아무튼 기동민 대인배. 아무튼 지금 굉장히 그리고 의원님과 아무튼 관련해서 요 얘기 많이 관련해서 왔어요. 예. 요 얘기에서 기동민이가 예, 이야기하십시오. 이번 재보궐선거에 아주 최고의 예. 기여를 한 그런 최고의 그러니까요. 인물이 되는 아니, 이게 겁니다. 그 언론의 표현이 노회찬 대표가 단일화하자. 안 되면 내가 사퇴와 기동민 지지하겠다 했을 때 그때 노회찬 대인배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기동민이 대반전이잖아요, 이건. 그럼 살신성인. 그래서 신의 두 수를 둔 거예요, 지금 기동민은 보니까. 제가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박근혜 정권 정말 세월호 특별법 지금도 안 만들고 있잖아요. 정말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단체들이 지금 오늘로 7일째 지금 단식 중이거든요. 가족들이 11일째 단식 중이고. 근데 완전 쌩까고 있잖아요. 세월호 특별법. 너무 잘해. 자, 여기서 박수 한번 치시죠, 의원님. 와, 문희정 아나운서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많은 분들이 근데 샤테오리님께서 온희룡과도 친구네요. 근데 의원님이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너무 많이 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요즘은 제가 자제하고 계시나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의원님께서 사학비리를 폭로할 때 사실은 또 당에서도 사학비리에 이렇게 미온적인 분들이 있어서 의원님이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 여전히 앞으로도 당과 투쟁할 일 남아 계신 것 같은데요. 사학비리의 본질은 예. 아주 다양하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언론, 예. 국회 중에서 여야 가릴 것 없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부. 그래서 사학비리라는 아주 괴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이 사학비리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일단 개인적으로 아주 숱한 그런 전방위 로비를 헤쳐나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학비를 문제 제기하려면 예. 온갖 로비. 그럼요. 이번에 그리고 김무성이 로비한 것처럼요. 예. 그분 로비를 했는지는 그거는 이제 알아서들 국민들의 판단을 추정 지금 하고 60분에 로비한 계시고 거로 있고요.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어떤 사학 같은 경우에는 저를 뒷조사를 해요. 심지어요. 예. 그래서 참 사학재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득권 세력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그 보수 정권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 정권하고도 결탁이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아주 톡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은 예. 이 끝을 낼 수가 없는 것이 사학비리와의 싸움이죠. 예. 그렇죠, 의원님. 나경원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박근혜도 김무성도 나경원도 다 사학 족벌 출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집안이 김무성. 대한민국의 예. 기득권 세력하고 사학하고는 기본적으로 다 맥이 다 예, 있다. 다 그러니까 맞닿아 있죠. 친일파들이 사학을 장악하고 그때 번 돈으로 이제 뭔가 좀 폼나는 일을 하려고 학교를 많이 세우고 국가가 교육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까지 장악하는 이런 지경. 근데 야당에도 그런 미온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다 이제 뭐 사실은 야당 국회의원들도 뭐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일종의 기득권 세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한 달이 걸치면 다 연결돼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단지 이 문제를 그 뭐 여야를 구분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수원대 이 싸우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 야당 의원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야당 의원들에게도 제가 로비를 그 압력을 받았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받았고. 고백을 해버리시죠. 폭로를 해버리시죠. 뭐 아예. 실명은 제가 거론할 수가 차마. 없고요. 예, 실명 그러나 그분들에게 제가 엄중한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 예. 구체적인 제가 상황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일면 나경원하고 김무성은 그 자기와 관련된 증인, 비리 증인을 증인에서 빼달라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뭐 의원실까지 들어오고 뭐 여야 간사방까지 들어온 건 확인됐잖아요.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게 뭐 선거 앞두고 있어가지고 뭐 우리 그 내부의 집안 이야기 예.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예. 그 수원대 이제 재단 책임자 대신에 이제 총장이거든요. 수원대는 총장이 이제 오은한데 이제 그분이 1년 가까이 저를 따로 만나자는 그 로비 아닌 로비를 해요. 예. 아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거부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예. 저하고 개인적인 심지어 제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어떻게 알아내서 마침 뭐 국정원 수준의 그런 정보력이 있어요.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아. 수원대 총장님하고 식사 한번 하자. 그다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승직자 한 분을 통해서도 자기 체면을 봐서라도 예. 한번 식사를 같이 한번 하자. 네. 이제 그러한 그 로비를 한 1년 가까이 받아도 제가 한 번도 응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한 두세 달 전에 예. 제가 이제 함정 아닌 함정에 제가 걸려들죠. 예. 동료 의원이 예. 저한테 아주 그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예. 저는 그게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저랑 워낙 또 가까운 의원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아무런 생각 없이 긴장하지 않고 어느 식당에 딱 나갔는데 수원대 총장이 그 자리에 딱 계시는 이인수. 거예요. 지금 네. 비리 백화점 이인수. 네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서 33건이 적발된.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대하고 싸움하면서 제가 또 마음이 좀 약한 게 있어가지고 얼굴을 보면 사람이 예. 또 마음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만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함정 아닌 함정에 제가 예. 빠져서 예. 결국엔 한 1년 만에 예. 이인수 총장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예. 그런 집요하네요. 일들을 저는 참으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죠. 예. 그 동료 의원은 나름대로 어떤 사학 비리를 캐기 위해서 사학 비리를 건절하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이제 그 무마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예. 저는 앞으로 저한테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엄중한 제가 경고를 그러니까 하시는 실명은 걸로. 제가 거론하지 않더라도 아, 좀 그분은- 그런 일들은 네.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떻게든 파악을 해서 1차적으로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돈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고 그다음에 김무성이 압력 행사에서 증인을 뺐고 그 딸이 수원대 지금 특채된 의혹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에 다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요 건에 우선 시민사회단체 집중하지만 어느 기회에 야당에서도 사학비리에 협조해주거나 비호해주는 자들이 있었다는 제가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래서 합니다. 사학 비리는 예. 여야 구분 없이 사학 비리를 근절해야 되는데 예. 실제로 사학 비리를 캐는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이 사학 비리를 두둔하는 이러한 예. 것들이 거의 항상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좋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예. 인맥 관계가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굉장히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데 냠냠님께서 민석영 요즘도 택시 운전하시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네. 택시를 한 10년 정도 운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김문수 그 전 예. 경기지사가 제가 택시하는 거를 예. 따라서 한 겁니다. 제가 2005년에 면허증을 따서 그때부터 택시를 했는데요.
예. 김문수 전 지사 쪽에서 이거 괜찮겠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김문수 전 지사가 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김문수 지사가 의원님은 흉내낸 거네요. 근데 이제 흉내를 제대로 내면 되는데 예. 저는 예. 전혀 그 언론에 저는 이제 홍보를 하지 않거든요. 예. 그냥 뭐 조용하게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예.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김문수 지사는 할 때마다 언론에 아주 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제가 한 번은 김문수 지사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제가 그 칼럼을 써요. 선배 기사가 후배 기사에게 세 가지 충고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네.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알리지 말고 그러게요.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끝까지 진정 담아서 하고 근데 도지사 끝난 다음에 요즘 또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그러니까요. 저도 초선 때는 자주 했는데 재선 3선 되면서 이것 하루 종일 시간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예. 자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 이제 틈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다다음 예. 주에 이제 이틀 제 지역구 오산에서 택시를 하다 그러니까 보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하시는 건가요? 일주일은 못 하죠. 예. 요즘 3선 되고 나서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예. 여의도에도 일정이 있고 딴 일정이 막 생기니까 초선 때는 좀 열심히 했는데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이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예. 택시를 운전을 하는 것은 뭐 한 6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6가지나. 그 중에 예. 뭐 예. 가령 그런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세상 민심을 가장 모르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맨날 국회의원들끼리 술 먹고 밥 먹고 아. 보좌관들하고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예.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거는 행사장에서 휙 지나가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국회의원이 민심을 가장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택시를 몰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에 한 50명 정도 승객을 만나거든요. 뭐 아이들부터 아주머니, 어르신, 뭐 청년들 50명의 아주 다양한 계층의 주로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한테 가감 없는 그런 걸러지지 않는 여론을 딱 들으면은 예. 여론조사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가령 만약에 지금 이제 유병헌 그 예. 시체에 대한 여론을 알고 싶다. 예. 그러면은 그 내일 한나절 예. 택시 한번 몰고 가면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툭툭 승객분들에게 던지면은 아주 살아있는 여론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지금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유병헌 맞아? 안 잡은 거야? 못 잡은 거야? 왜 갑자기 이 시점에 시체가 발견됐지? 막 이런 여론이. 근데 좀 이제 예. 안타까운 것은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이게 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은 예. 제가 재선 때 2008년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2008년 그 총선 때 18대 총선 때 수도권에서 우리 야당이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특히 이제 우리 젊은 뭐 출마자들은 뭐 거의 다 2008년도 몰살했죠. 그렇죠. 완전히 뭐 그 서울만 하더라도 예. 뭐 5분밖에 살아남지 못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뉴타운 선거라고. 그렇죠. 그럴 때 저는 경기도 오산 제 지역구에서 20% 차이로 제가 이겼어요. 아. 그래서 선거 마치고 예. 그 당시에 대표였던 손학규 대표께서 이제 그 의총을 제일 첫 번째 의총을 하는데 예. 아니 완민석 의원이 허접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예, 예. 그 수도권에서 가장 큰 표 차이로 제가 이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뭐 비법을 이야기해 보라고 의총장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할 기회를 저한테 예.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마 택시 운전을 했던 것이 그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 같다. 예. 몇 년 동안 택시 운전을 진심을 담아 하니까 선거 기간 중에 택시 기사들 500명이 예. 그냥 선거 운동원이 돼서 승객들한테 택시만 타면은 저 홍보를 했다고 그러시더라. 예.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기회 있으면은 택시를 몰면은 민심이 보이니까 예.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나도 해야 되겠다고 전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면허증을 따고 뭐 이렇게 노하우를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각 방마다 면허증을 어떻게 따고 주의할 점 그런 것들 제가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각 예. 방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도 불행히도 예. 단 한 분도 실행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니면, 저는 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예. 뭐 시의원님들부터 도의원, 시장님들, 예. 국회의원님들
자주는 아니더라도 시간 나면은 택시 운전을 하면은 그 속에 민심이 있고 예. 민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정책을 예. 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민들, 서민들과의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 편안한 대화 중요하다는 거죠. 정치의 그렇죠. 덕목에서. 예. 맞습니다. 원래 정치의 덕목이 이제 트리뷴이라고 해서 호민관, 민중을 보호하는 옛날 로마 시대 집정관을 견제하고 그래서 보면 서양에도 보면 언론사 이름이 트리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론이도 정치도 민중을 보호하거나 대변하지 못하니까 네, 평상시 이렇게 많이 만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 예. 10년 차니까 아마 해방 이후 아마 이런 기록은 아마 최장 택시 운전 국회의원님 내리 3선 오산에서 여러분 지금 안민석 의원님이 스튜디오 나와서 사학비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집요한지 로비가 그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해바라 의원님께서는 정봉주 의원 사면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뽀민 아빠님께서는 허동준 지역위원장을 가장 먼저 챙겨하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이야기도 주셨는데요.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예. 근데 이제 정봉주 의원이 지금 사면되려고 그러면은 예. 국회에서 이제 제가 그 정봉주 사면 예. 특별법을 제출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이번에 법사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이 저의 계보원입니다. 안민석 계보? 그럼요. 안민석 계보가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박영선 대표한테도 이상민 의원을 법사위원장 시키지 않으면은 내가 어떠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 제가 엄청나게 박영선 대표한테 네네. 세게 그럼 지금 부탁을 드렸고. 정봉주 의원 사면 관련된 법안은 내놓으신 건가요? 의원님? 그럼요. 작년에 냈죠. 예, 그래서 예. 이상민 의원이 법사위원장 됐을 때 저한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예. 제가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법사위원장 된 거는 순전히 안민석 의원의 덕이다. 네, 우리 국민 TV 굉장히 질이 높아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수준 높은 정치 정보가 지금. 그래서 안민석 의원과 함께 그 정봉주 의원 사면 운동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뚝심이 있고 예. 아주 그 순수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이- 정치적인 술수를 안 쓰는 분이거든요. 예, 그분이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신가요? 변호사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덩치도 무지막지하게 예, 대전- 한 100kg가 돼요. 알죠. 그래서 정말 그분이 마음을 지금 먹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저한테도 저는 좋은 맨날 술 결과를 한잔 있을 하자고 거라고 그러세요, 봅니다. 지금. 예. 아유, 뭐 예. 그분은 뭐 폭탄주 그분한테 걸리면은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그런가요? 예. 우리 예전에 의원님 저 라디오 토론 KBS 열린 토론 라디오 토론 나와가지고 반값 등록금으로 토론한 그렇죠. 다음에 당시 진행자가 지금 청와대 대변인했던 민경욱이었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 사람이랑 뭐 그 사람이 술 한잔 먹자 해서 갔더니 그 사람이 폭탄주 엄청 먹더라고요. 저 막 마술 보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좋은 앵커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죠? 청와대 대변인들이 그렇게 망가져 게 아니라 원래 그랬다는데요. 아, 원래 약간? 그랬답니까? 예. 우리랑 예. 그때 저녁 식사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시대 정신도 투철하고 그래 보였던 어떤 거죠. 역사의식도 예. 있는 그런 앵커로 우리가 봤는데요. 예, 근데 우리 청취자들이 김한길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공천도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천정배를 막기 위해서 권은희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권은희를 내세워야 되니까 기동민을 솔로 올려보내고 그래서 천정배, 권은희, 기동민, 허동준, 박원수 이 5명을 다 바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공천이. 저는 그런 그 느낌이 들거든요. 분석에 저는 뭐 한 예. 90% 공감을 하고요. 예. 천정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이 야당에서 10년 정치를 하면서 예. 우리 야당에서 나이를 떠나서 예. 가장 개혁의 열정이 강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을 예. 공천에서 배제를 하려는 순간 이런 사단들이 연이어서 시리즈로 벌어지는 거 완전 아닙니까? 황당.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 천정배 의원 배제를 하면 안 된다. 의원들 서명운동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예. 근데 단 4명. 단 4명. 단 4명만 서명을 하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4명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의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권은희 후보가 될 거란 그런 이야기는 물밑에 조금 있었는데, 예. 그거를 넘어서서, 예. 일단 저는 천정배 의원만큼 우리 야당에서 개혁의 열정이 강한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을 배제를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당이 정말 어떤 개혁 정당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예. 국민들 눈에 새누리 쪽이 저희 새정치보다 더 좀 참신하고 혁신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정배 같은 이런 사단을 내니까 이런 착시 현상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한길 안치대표는 아주 선명한 개혁 칼라를 가진 천정배 의원이 당에 들어오는 걸 바라지 않았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의원님? 뭐 제가 비주류 의원으로서 제가 감히 이 지도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그런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뭐 우리 정청래 의원님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던데요. 뭐. 당대표 사퇴해라 막. 트위터 돌리고 여기 이 스튜디오도 몇 번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하고도 잘 아시잖아요. 정청래 의원님은 이제 그러다가 주류가 됐다가 비주류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10년 동안 계속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비주류로서의 제가 처신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 보호를 또 해야죠. 네. 제 이 말씀에 모든 또 의미를 우리 예.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간 뭔가 김한길 안치대표 체제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이 또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도 열심히지도 않고 개혁적인 칼라도 약하고 뭐 하나 제대로 관철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야죠. 저는 이 순간에도 남은 이제 5일 남았나요? 예. 이 기간 동안에 저는 두 대표님께서 예. 세월호 유가족들 단식 농성장에 가서 예. 5일 동안 함께 단식을 동참하시는 것이 그게 저는 국민들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두 대표님께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진심으로 예.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행동하는 게 없어요. 지금 세월호 참사 100일인데 아직도 법도 하나 못 만들고 있는데 오늘로 가족이 아까 말씀드린 가족들이 11일째 단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태어나서 내가 단식이라는 걸 상상돼 본 적이 없는 단식을 안 해봤을 뿐더러 단식 자체를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11일째 지금. 하여튼 저는 두 분이 선거 유세 열심히 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저는 더 국민들의 진정 어린 마음을 얻는 방법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선거를 앞둔 야당 대표의 진정한 길이라고 저는 보고 근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안 그러고 남윤인순 의원, 유은혜 의원, 은수미 의원 우리 그 새정치연합의 아주 자랑스러운 그 여성 그 투사 의원들이 단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분들이. 아마 제가 이게 자랑스럽다는 게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이 이분들이 열심히 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니 그거는 높이 사고요. 그렇게 참 우리가 말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몸으로 자기를 던지는 특히 단식을 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아마 요것은 아마 세계 유례 정치사에서 아마 굉장히 보기 드문 여성 의원님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단식을 특히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은 세계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그런 일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런 헌신이 좋은 결실이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안 됐어요. 그렇죠? 너무 큰 슬픔을 겪었는데 지난 과거의 참사 유가족들을 제가 다 만나거든요. 재난안전 가족협의라는 걸 꾸려가지고 그분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세요. 시랜드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태안 참사. 한 번도 우리나라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이 맞다. 수사권, 기소권 줘서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정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하고 재발만 만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 일념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돈을 더 달라고 무슨 단식한다는 식으로 새누리당에서 흘리고. 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의원님. 참여연대 간사를 떠나가지고 협동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새누리당이 용납이 안 됩니다. 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 태도. 보셨죠? 심재철 의원, 조은진 의원 소리 지르고 유가족들한테 카톡 보내고 가짜 세월호 특별 반대하는 카톡 보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의원님? 같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유도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미 국민들이 이미 다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좀 인간적인 도리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안 쳐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요. 본인들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뭐 본인들이 뭐 당에서 아니면 청와대로부터 어떤 오다 받은 거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어떤 유족들의 그런 아픔을 100분의 1이라도 함께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심지어 자기 친척이 죽었어도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인간이 아니라 저는 맹세했어요, 의원님. 저는 오늘 청취자들께 맹세할, 저는 심재철, 조은진, 지구과에 쫓아가서 이 사람들 낙선운동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큰일 났네요. 아니, 뭐, 제가 죽으라고 할 거예요, 진짜. 우리 안진걸 처장이, 이게 처장입니까? 간사입니까? 간사면서. 정리하죠. 협동 사무처장이죠. 그 어떻게 부르는 게 좋아요? 그냥- 이왕이면 처장이라고 하죠. 아니요, 높아 간사라 보이니까. 하십시오. 간사? 아닙니다. 낮게? 예, 오케이. 그럼요. 안진걸 간사한테 한번 걸리면은, 이건 끝장을 보는 분인데. 예, 그런 건 아니고. 큰일 났네요. 아무튼 용납이 안 된다는 거. 지금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 국회 출발해서 서울역으로 걷고 있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 오늘 7시쯤에는 이제 서울광장으로 도착하십니다. 오늘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이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정말 저는 그 어떠한 분들보다 이 세월호 가족들이 정말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용감하고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었던 KBS 사장을 바꿔버렸잖아요. 이분들이. 심지어 국회의원 130명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못한 일을 이 가족들이 해냈거든요. 언론 보도를 바로잡았잖아요. 저는 야당 의원들이 좀 더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님 말씀 잘했었습니다. 당대표 두 분 정말 세월호 특별법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걸 관철을 못 시키나? 자, 이 정도 하시고. 근데 의원님은 보니까 그렇게 택시기사도 하시고 또 개혁적이신데 실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실력은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 그 임대료 문제랑 자녀 불법 비자 문제랑 다 폭로하셨고 사퇴의 결정적 계기를 만드셨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던데 그런 건 어떻게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으면은 예.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원 하면서도 좀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예. 이제 그런 좀 일들을 몇 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정성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오전에 이제 청문회를 하면서 예. 지역 사무실을 희망연구소에서 예. 그 당원들이 회의하고 예.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예. 자기는 이제 그거를 정당하게 임대를 줬다. 예.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예. 그래서 딱 제 촉에 그래도 예. 이제 내리삼선 10년 국회의원 하면서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저거 표정을 보니까 그분이 예. 딱 보니까 거짓말할 때 예. 코를 만져요, 그분은. 아, 그래요? 근데 파주 사무실 이야기 할 때마다 예. 코를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좀 거짓말하면서 이제 약간 그렇죠. 떨렸군요.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예. 파주로 갔죠. 직접 가셨다면서요? 그럼요. 파주로 가서. 정성근이 돈도 안 내고 일종의 특혜로 그렇죠. 사무실 공짜로 쓴 거죠? 근데 예. 제출된 자료에 나오는 주소를 찾아갔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사무실 찾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근데 딱 보니까는 4층 새로운 빌딩인데 주위 복덕방 분들한테 부동산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예. 저기는 4층짜리 건물에 주인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인데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시의원이 됐다. 예. 그 얘기를 딱 해주시는 보고서 자꾸 이게 이제 의혹이 쌓여가는 것이죠. 이제 공짜로 특혜 임대를 받고 그런 이제 생각이 시의원으로 느끼고 그런 공천도 거죠. 해준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건물을 들어가서 4층 올라가 봤더니 희망연구소로는 팻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유사단체다. 예. 그런 제가 확신을 했죠. 예. 그러는 가운데 항상 진심이 통한다고 예. 그날 그때 점심이었는데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예. 파주 갔다가 다시 국회로 왔으니까는요. 거기에서 결정적인 제보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예. 정성근 후보에 관련된
파일을 가지고 있고 예. 아주 그 치명적인 그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파주에 직접 갔더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태가 사퇴한 결정적인 이유가 의원님 밝혀낸 사무실 특혜임대, 자녀 불법 비자 이거 외에 이른바 무슨 여성 문제 결정적 제보가 야당한테 있다. 그걸 알고 사퇴했다라고 분석이 됐잖아요. 그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여성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 임대 그 사무실을 공짜로 쓰고 시의원 공천을 준 것이다. 예. 그런 이제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야, 정말 그 사람 보니까 수준 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제 그렇게 파주를 다녀온 그런 성과물이 있었죠. 예. 성과물이 있고 역시 이제 정치를 하면서 좀 이제 그 현장을 다니는 것이 현장 속에서 어떤 답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참 불멸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정성근 자녀 불법 비자도 그런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제 집사람이 그 교포였어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교포 아가씨를 만나서 그러셨구나.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영주권자였죠. 20년 전에 포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한국에 살 건데 뭐하러 영주권을 가지고 있냐. 제 집사람이 먼저 자기가 이걸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강요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저는 아주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정치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제 처남이 미국 그 교포인데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예요. 이민법을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어떻게 영주권을 얻게 됐냐고 제가 그 청문회에서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잘 모른다. 미국에 있는 내 동생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기에 저게 뭐가 있는 것이다. 또 코를 만졌죠. 그때 또 코를 만졌죠. 코를 세게 만지더라고요. 정성근 후보자 걸렸군요. 완전히 걸렸군요. 의원님한테. 그래서 이제 불법 비자 문제와 영주권 취득 문제에 대한 제가 이제 집중적인 이제 조사를 하게 이제 되었죠. 역시 본인이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칫하면 이게 문제가 확대되면은 자녀들의 영주권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거든요. 미국을 그러니까 속인 거잖아요.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어느 부분보다도 뼈 아픈 그런 아킬레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근데 또 의원님이 교문이니까 교문이는 이제 교육부 장관하고 문화부 장관 둘 다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진짜 김명수 후보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해 맞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정말 세월호 참사 날짜도 몰랐죠. 의원님이 세게 이렇게 혼내신 것 같던데 정말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하고 너무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 같은데요. 정성근도 그랬지만 김명수 후보님도 그런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어리부리한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굉장히 배포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그런 특성을 사전에 제가 알고 있었고 그분이 하루 종일 이렇게 나약하고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30초만 쉬겠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거는 저는 그분이 전략적인 그러니까 좀 약해 보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한편에서는 저렇게 늙은 노인네가 참 안 됐다. 그런 동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유발하기 위해서. 저는 그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쓴 글들이나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데 극단적인 주장하는 분들이 보면 좀 힘들 멘탈이 세잖아요. 그럼요. 근데 청문회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힘들어하는 그분의 이제 그날 이제 모두가 나약한 노학자의 그런 모두가 아예 그렇게 작전을 짰군요. 아무튼 이제 그날 밤한 12시 가까이 됐죠. 세월호 침몰이 언제인 줄 아느냐? 그건 날짜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한다. 4월 16일인데 다 아는데 사람들. 실종자가 몇 명인 줄 아느냐? 7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줄어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심이 제가 없군요. 이제 예. 버럭 제가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에서. 예. 중간에 의원이 특별히 이제 기니 의사가 있으면 예.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는데 그거 해서 아니, 대한민국의 유치원 아이들도 알고 있는 예. 이 날짜와 이 실종자 숫자, 예. 동네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예. 알고 있는 이 11명 이 실종자 이 숫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나오신 분이 이거를 예. 모르고 있는 거, 예. 이 청문회 예.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예.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러시면서 오히려 이제 국민들한테는 청량감을 주신 면이 있죠. 글쎄, 근데 뭐 제가 순간적으로 예. 뭐 이렇게 세련되지는 못했는 제가 좀 더 참고 그냥 예. 앉아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뭐 반성도 해보는데요. 예. 일단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나 분노에 차서 도저히 이 청문회 이 자체를 한다는 것은 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부끄러운 거다. 이건 하나만하다. 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동료원들이 예, 좀 한두 명 쫓아나올 줄 알았더니 아, 그랬군요. 근데 문참극 아저씨도 그랬고, 김명수 아저씨도 그렇고, 정성근도 그렇고, 청문회가 시간 낭비, 예산 낭비, 그 다음에 국민 모독이었죠. 그 자체가 그분들은. 도저히 공직은커녕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분들이었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예. 이렇게 쉬지도 않고 물도 안 먹으면 안 주고 계속 이렇게 아, 이야기하십니까? 물은 셀프. 그 유명한 말 모르십니까? 물 드렸잖아요. 아니, 좀 물이 이따 없어요. 50분쯤에 잠시 쉴 건데. 근데 이제 의원님, 의원님 활동 중에 사람 잘 모르는 건데 이건 제가 꼭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의원님이 원래 문화재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유출된 불법적으로 유출된 우리 한국 문화재 반환운동 계속 하시잖아요. 전문용어로 약탈 문화재. 약탈 문화재. 예. 약탈 불법 문화- 반출 문화재, 약탈 문화재. 약탈 그거 문화재 이렇게 해외로 한국으로- 나가 있는 예, 한국으로 갖고 오는 거 계속 해외로 하시잖아요. 해외에 나가 있는 약탈 문화재가 예. 몇 점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때 그 MBC 느낌표에서 했잖아요. 47,000 뭐 숫자가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그 문희정 아나운서님. 문 아나운서님은 아세요? 몇 점이 되는지? 15만 점이에요. 아, 그럼 그 느낌표 나오는 4만 몇 점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 다른 관점에서 또 예. 파악됐을 수도 있는데 예. 아무튼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15만 점이고 예. 저는 그 중에 뭐 극히 예. 일부를 지금 찾아왔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예. 이것은 우리 그 후세를 위해서 예.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일일 같아요. 이게 다 우리 아픈 역사의 예. 이 결과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지금 뭐 많이 찾지는 못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불씨를 살려놓겠다는 그런 소박한 마음으로 예. 약탈 문화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직접 가셨죠. 여러 번 그때 다녔죠. 예. 해문 스님하고 또 누구야 지금 그 경희대 교수 하시는 김준 누구죠? 저희들 독수리 오형제가 예. 있어요. 해문 스님, 김준혁 교수님하고 김준혁 교수. 그다음에 의원님. 우리 저 치과의사 한 분하고 예. 또 여성 간사 역할하는 분하고 이렇게 우리가 독수리 오형제가 오형제 돼갖고 한번 날면은 예. 항상 약탈 문화재 하나를 찾아가지고 옵니다. 오바마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래서 직접 반환. 그렇죠. 이제 예. 그것이 지난번 4월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셨을 때 예. 청와대에 예. 그 국세하고 오보를 9점을 갖다 주거든요. 예. 그것이 저희 독수리 용제가 지난 가을에 미국 LA에서 문정왕후 오보를 저희들이 환수를 받거든요. 예. 그 환수를 받았다는 게 미국 언론에 나오면서 예. 그 숨겨져 있던 예. 국세와 오보 9점이 예. 제보를 누가 해요. 아. 내 친구 누구 집에 예. 저런 게 있다. 미국 어떤 시민이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들도 저런 게 뭔지는 몰랐는데 예. 저희들이 문정왕후 오보를 찾으면서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미국 예. 언론에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본 미국 사람 한 분이 내 친구 집에 가니까 저런 게 많이 있더라. 한국 미국 사람이. 보이는 뭔가 한국 거로 보이는 문화재가 있는 것 그렇죠. 같더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국 검찰에 신고를 해서 예. 그것을 압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온 게 지난 4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가지고 온 9점의 국세와 어보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찾은 문정왕후 어보는 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예. 예, 다시 또 들어오고요? 가지고 올 그런지. 아, 너무 좋은 일이십니다. 우리 7시간 행방묘연님이라는 분이 있네요. 아이디가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첫날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저도 너무 열받아. 다시 좀 또 분노로 가서 5시 반인가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나타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애들이 구명조끼 다 입고 물에 떠 있을 텐데 못 구하나요? 지금 애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전까지 무슨 보고를 받았고 어디서 뭐 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수사권 기소권 가진 세월호 특별법이면 그 대통령 조사하거든. 청와대나 대통령 조사해야 되는 그걸 거부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근데 첫날, 둘째 날 정말 뭐 어떻게든 깨고 들어가서든 밧줄을 하든 사다리를 들든 아니면 어떻게든 애들 나오라고 방송도 하고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7시간 행방묘연님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 이거 어찌해야 되나요, 이거? 그 7시간 동안에 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예. 뭐 시중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떠도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저는 이것은 바둑을 두고 있었을까요? 아니 비서실장도 그걸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만만의 사람들하고 이것은 예. 좀 청와대가 예. 좀 진솔하게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 국민들이 뭔가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부재했던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이 부재했고 예. 그걸 사용할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이 어마어마한 이 7시간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가 그 시간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다. 예.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인의 예. 진정한 용기는 예.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거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분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 300여 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느다 7, 8시간 나타나서 구명조끼 입고 둥둥 떠 있을 텐데 왜 못 구하냐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 뭐 아이들도 다 느끼는 분노 이야기 이거 말고 아까 문화재 예. 이야기는 왜 하다가 맙니까? 아니 2부에서 문화재 이야기는 좀 더 하려고요. 예. 지금 왜냐하면 지금 가족들이 걷고 계시잖아요. 국회에서 예. 지금쯤 이제 서울역으로 저도 이거 마치고 예. 그 행진에 저도 예. 같이 참여하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오늘 예. 저 많이들 오셔야 야당 됩니다. 의원님들도 10만이 아니라 예. 100만이 모여서 이 예. 국민들의 분노를 예. 청와대 전달하고 오늘은 예. 청와대 앞까지 그러니까요. 야당 우리가 의원님들도 가야 지금 됩니다. 많이 오시는 분위기죠. 그럼요. 예, 그래요. 뭐 선거운동 다 멈추고 이럴 때라도 그럼요. 예. 국민적인 분노와 예, 분노에 참사백인 우리가 함께 예. 동참을 해야죠. 지금 그리고 유병원 시체 발견 일자가 세월호 사건 이전이라는 주민 증언이 계속 나온다는데요. 그것도 너무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박지원 의원이 또 제보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약간 뭐 폭로를 한 모양인데요. 그것도 파헤쳐야 되겠죠? 예. 제가 선거운동 하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수원이 힘들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뒷조사를 지금 못하고 유병원 있어요. 거는요. 네. 근데 정말 너무 말이 안 돼요. 석연치가 않고. 뭐 통나무집 뒤에 숨어 있었다는데. 만화 구멍이- 같은 이야기. 구멍이 소설도 뻥- 아니고 만화 구멍이 같은 뻥뻥 이야기죠.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근데 세모 세모 스쿠 할래? 그거 끝까지 가지고 계셨다. 아, 예, 열받네, 열받아. 자, 지금 여러분 안민석 의원님과 이렇게 제가 항상 방송을 잘못해서 중구난방 진행을 좀 했고요. 어쨌든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인데 2부에서는 그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건하고 어쨌든 김무성이 그걸 압력을 행사해서 지금 새누리당 대표잖아요. 굉장히 나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불법으로 반출된 약탈문화재 반입 운동 계속 하신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안민석 의원님께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제가 더 묻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세요. 예, 재밌네요. 끝나고 세월호 대참사 행진에 바로 가신답니다. 저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으라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오로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네.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 보니까 해문수님이랑 같이 약탈문화재 반환운동 했다니까 지지하시는 글도 올려주시고, 해문수님과 또 다른 일화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사도요한님이 올려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 수원대 수원과학대 비리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널님께서, NULL님께서, 우리들이 수원과학대 출신인데, 옛날에 수원 전문대였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 수원대가 예전에도 비리가 많았다고 많이 그때 저도 기억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수원대 분들이 열심히 투쟁하던 거 진짜 이번에는 뿌리 뽑아야죠. 수영교육법에 발의했냐라고 이렇게 약간 지적해 주신 분도 있는데 원래 취지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안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위기상의 대처법을 잘 가르치자는 취지였는데 어떤 시기라든지 뭐 홍보 방식이 약간 문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의원님 뼈 아픈 기억이신가요? 근데 사실 이제 네. 제가 몇 년 전부터 예. 주장을 하던 게 예. 국영수 못해서 죽는 법 없는데 수영은 못하면은 물에 빠져 죽는다. 예,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생존 교육을 공교육 내에서 시켜야 된다. 예. 그 주장을 꾸준히 했어요. 무상 수영 주장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장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예. 제 지역구 오산에서 예. 몇 년 전부터 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예. 수영을 무상으로 다 가르치고 있어요. 예.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오산에서는 이제 오산시청, 오산교육청, 그렇죠. 오산의원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교육청과 시청이 예. 협력을 해서 초등학교 3학년 2,500명이거든요. 예. 21개 학교 전체를 수영을 다 가르쳐요. 예. 그런데 일본은 예. 일본 아이들 전국적으로 다 가르쳐요. 중학교까지 의무예요. 수영 교육은 기본적으로. 그럼요.
혹시라도 물에 빠진 바다로 경우가 있을 둘러싸여 수 있는 있으니까. 나라 중에서 예, 수영 교육을 안 한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필리핀도 하고 있어요. 이건 생존 교육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국회에서도 했고, 그래서 제 지역구 오산부터 예. 그 몇 년 전부터 이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예. 아이들이 물에 너무나 자신 있어 하고, 재밌어 하고, 예. 부모님들이 너무나 안심하고, 예.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예. 물론 이제 아이들이 뭐 수영 못해서 이 사건 난 건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물에서 나는 사고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예. 강이 많고 바다가 있으니까. 예. 지난해 공주 4대 해병대 캠프 예. 애들도 우리 태안 참사. 수영을 했으면은 아이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세월호 대책 중에 하나로 여야를 떠나서 예. 우리나라에도 일본처럼 수영을 필수로 하자. 예. 이제 그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예. 우리 선거 5월 말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서 예. 이 토론회를 국회에서 이제 하려고 예. 했는데 포스터가 좀 선정적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포스터 급해서 이 확인을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 그냥 카톡에 온 거 그냥 뭐 괜찮겠다 하고서 저의 부주의 예. 때문인데 예. 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예. 거기에 이제 뭐 배가 침몰하는 그런 이 이미지가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오해가 있었어요. 예. 이게 뭐 세월호 지금 원인 규명해야 되는데 예. 난데없이 애들 수영 가르치자 하고 애들 수영 못해서 죽었다는 그렇죠. 거냐. 그런 이제 이렇게. 오해가 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약에 예. 후보자들 공약에 이것을 하라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예, 이것이 예. 가능하다. 지방선거 앞두고. 예, 이제 그런 그래요? 취지에서 그 토론을 아무튼 개최하려고 뭐, 했는데 포스트가 결정적으로 포스터도 오해를 좀 문제였고 불러일으켰어요. 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이제 온 국민이 올인할 때니까 마치 수영을 못해 죽었다는 거냐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고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수영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무상화해야 된다는 건 옛날 교육심단체들도 항상 하는 주장이니까 체육심단체들도 의원님 근데 이번에 그때 해프닝은 순수히 예. 포스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었고 네, 제가 네, 그건 네. 사과드릴게요. 네. 예. 의원님께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일반인도 그렇지만 실수하실 수도 있고 오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약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건 제가 실수한 건 인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네. 약탈문화재 반환이라든지 사학비리 척결이라든지 당 지도부 쓴소리 하신다 이런 건 다 이제 좋은데 그걸 여쭤보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저희는 실수한 또 겁니다. 네. 돌직구를 던져야죠. 네네. 그 해문스님하고 약탈문화재 반환하러 다니다 보면 해문스님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재밌으시잖아요. 에피소드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입 열면 해문 스님은 예. 크게 다치시죠. 아, 그래요? 물론 예. 해문 스님이 입 열면 저도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서로가 예. 서로의 이 아킬레스를 몇 개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건 그야말로 상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우리가 해문 스님 한번 모셔서 한번 비밀을 들어보는 걸 하고. 제가 오늘 이야기 오늘 여기 출연한다는 이야기를 해문 스님한테 했더니 스님이 분명히 안진걸 처장이 자기 관련된 이야기를 물을 거다. 거기 넘어가지 저랑 마시라고. 친해요, 해문 스님. 친구예요, 친구. 우리 청취자도 여쭤보시니까 제가 하나 밝히면 해문 스님이 성균관대 사학과 91학번. 예, 이제 저도 91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학 전공자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출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랑 친한데. 예.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해문 스님이 안진걸의 마수에 절대로 걸려들지 말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수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럼 그런데 들여와야 될 저희들이 문화재. 약탈 문화재를 찾는다는 게 모든 게 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돈도 많이 들겠어요. 계속 다니셔야 되니까. 그럼요. 그럼 비행기도 입석이 아니라 이코노미 타고 다니고 고생 많이 하죠. 근데 중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우리가 숱한 날밤을 함께 지새지 않았겠습니까? 수십만 개의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서로가 다쳐요. 알겠습니다. 지금
약탈 문화재 반환 현황은 어느 정도 지금, 예. 작년에 이제 문종왕후 어보 예. 그 환수를 했고요. 그건 아마 한국 과 미국 간에 그 협상을 통해서 문화재를 예. 환수한 최초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고 이거는 예. 그 전 세계 문화재 환수 그런 사례를 통해서도 굉장히 예. 이제 특이한 그런 사례. 특히 예. 우리가 이제 독수리 오형제 예. 민간인 신분에서 독수리 오형제가 미국에 날아가서 미국에 당국하고 단판을 지어서 그것도 예. 기적이 몇 차례 기적이 일어나서 예. 그 기적을 통해서 미국 측에서 돌려주지 않을 수가 없는 예.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낙탈 문화재는 때가 되면은 다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이제 그 작년에 문종왕후 그런 아주 예. 쾌거가 있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금강산에 있던 예. 불상하고 종이 외국에 지금 나가 있어요. 이제 불상 같은 경우에는 예.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유점사에 있던 예. 불상을 예. 그 아마 일제 해방 이후에 바로인 것 같은데 예. 독일이 그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수도원 예. 수도원의 본 가장 그 본부가 북한 원산 예. 원산의 덕원 수도원이었어요. 예. 이제 거기 계시던 이제 신부님들이 한 40분이 순교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면서 이제 김일성 정권이 예. 우리 체제를 도와줄래 아니면은 순교 당할래? 예. 순교를 40분이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신부님이 그 금강산 문화재를 그 지키는 차원에서 예. 독일로 문화재를 가지고 가요. 예. 그 중에 굉장히 귀한 금강산 유점사에 있었던 불상이 지금 독일의 어느 한 수도원의 지하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불상을 저희들이 찾아서 예. 금강산에 다시 돌려놓는 이 지금 환수 운동을 하거든요. 유점사 금강산 아직도 있는 거죠? 당시에 불 다 탔죠. 아, 지금은요? 6.25 불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북에 돌려주면 금강산에 남북 간에 그러니까 제자를 돌려주면 남북 간의 화해도 그렇죠. 기회가 되겠는데요? 문화재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 되고 협력하고 예. 화해 물꼬를 이제 틀 수가 있는 너무 것이죠. 좋네요. 그거 예. 이제 환수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금강산에 예. 그 15세기에 기왕후가 본인이 그 왕비가 된 기념으로 금강산에 종을 하나 만들어요. 그 핫한 인물 기왕후요? 예. 근데 그 종이 지금 중국 대련 박물관 현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후가 신기하죠. 금강산에 줬는데 다시 또 중국으로 또 그게 2.5m 종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대련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이게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조선 민족의 혼을 말살을 하겠다고 하면서 금강산에 있던 기왕후의 그 종을 만주로 가지고 가요. 인천까지 기차로 이동을 해서 인천에서 배로 만주로 가지고 가고 그 기왕후 종이 지금 대련 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후라고 하는 조선민족 중에서는 어쨌든 유명한 황후까지 오른 사람이 그렇죠. 준 것을 한국에 그래서 이제 주면 안 저희들이 된다. 독수리 오형제가 지난 여름에 대련을 가서 그 종을 확인하고 그 대련시에 부시장까지 만나서 이거 돌려달라. 이 금강산에 있던 거 거기도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산에 있었던 거다. 그 돌려달라 하니까 독일이 아니라 중국은 외국 문화재를 단 한 건도 반환해 준 예가 없대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벽에 부딪혔는데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독수리 오형제 중에서 치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은 이빨 뽑는 시간보다도 역사 공부하고 문화재 공부하는 시간에 더 많이 할애를 해요. 재밌네요. 치과 의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요? 임병목 치과 의사님. 임병목 치과 의사님. 수원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이 의사 선생님이 인천 시립박물관 야외에 명나라 시대에 만든 종 3개가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인천 시립박물관에?
그래서 저희 또 독수리 오영재가 예. 인천 시립박물관에 딱 갔더니 예. 정말로 그 시립박물관 밖에 예. 종 3개가 나란히 있는데 예. 그게 명나라 시대에 만든 종이에요. 그럼 원래 명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예. 일제가 예. 옛날에 이제 그 부천에 예. 무기 만드는 공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무기를 만들려고 예. 중국에 있던 종들을 막 가지고 와요. 아. 근데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예. 이거를 미처 녹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그건 우리가 중국에 갖다 드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련에 있는 기양우의 종하고 야. 인천 시립박물관에 있는 막교환. 명량종하고 1대1로 파트를 하면 되는 것이죠. 아,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걸 지금 한수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야, 박수 한 번, 야.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부당에 갖고 온 거 있으면 돌려드리는 게 맞고, 다른 나라 분들한테도 달라고 하고, 예. 야, 정말 중요한 일 하시는데. 그래서 이 일을 예. 송영길 시장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근데 송 시장이 이상한 시장이 풀어주셔서. 돼버렸잖아요. 유정복 시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문화재라는 거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후세를 위한 그럼요, 일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제가 그 유정복 시장께 이 예. 사항을 잘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할 참입니다. 3급 이상 공직자는 업무 태만으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이 있거나 큰 피해를 입었을 시 공재산 몰수를 하고 3대까지 공무원에 응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래요. 그 3대가 아니라 예. 그거는 뭐 영원히 친일파 해야죠. 후손도 마찬가지로. 연자제인가요? 그거는 뭐 지구가 멸할 때까지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독일이랑 미국은 지금도 나치 전범들 쫓아가잖아요. 90살 먹었는데도 기소하고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아무튼 문화재를 찾아오는 것 또 민족 정교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예. 찾는다는 거는 예. 단순하게 문화재 하나를 뭐 불상을 예. 찾아오고 예. 어부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빼앗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민족의 애국에 떠들고 있는 민족의 혼을 예. 조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와, 다시 한 번 박수 쳐드려야겠네요. 예, 아무튼 독실 오영재 아니, 뭐 선생님들 부끄럽지만 다음에 아무튼 저희들의 이제 미력한 이런 노력들이 예. 불씨가 돼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후세대들이 예. 이 15만 점을 다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5만 점이나 아직도 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외침이 잦았던 역사 속에서 그런 참 우리 안타까움이 슬픈 있는데 역사 예. 그러니까 빨리 결과물이죠. 우리가 빨리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서 조국도 통일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예. 게요. 작년에 이제 문정왕후 예. 찾으러 예. 지난 가을에 미국을 갔을 때 예. 이제 미국의 LA 라크마 박물관 이제 예. 대표단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이제 하기로 돼 예. 있는데 오후에 2시에 하기로 됐는데 그날 점심 때 LA 그 총영사관께서 예. 우리한테 이제 격려하는 이제 점심을 사줘요. 예. 근데 이제 좋은 식당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맛있는 걸 사주시나 보다 했는데 본인이 먼저 냉면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걸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절대로 이 사는 사람이 먼저 신청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인륜에 어긋나는 것이다는 그런 제가 교훈을 얻는데 그건 예.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분이 그 문화재 쪽에 굉장히 그 예. 해박하세요. 예. 총영사님이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그분이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 예. 해문스님, 이 환수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상 이게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대하지 마시고 예. 그냥 뭐 냉면이 맛있는 냉면이나 드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예. 그 협상 다녀오세요. LA 총영사께서도 이게 예. 가능성 제로로 봤던 일인데 그날 우리가 이 협상을 통해서 뭐 어떤 때는 협박도 하고 또 기적도 일어나고 예. 그래서 아주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총영사라는 분이 본인이 노력할 생각 안 하고 우리 자포자기부터 하고 있으니. 아 그리고 뭐 냉면 하나 고작 그러니까 사주시고요. 냉면 본인이 냉면. 그래서 정말 제가 정말 좋은 큰 교훈을 지금 깨달았어요.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수석 주철기 네. 수석이 옛날 프랑스 대사로 있을 때 이른바 그 한국 국민 외면한 사람 아닙니까? 집으로 가는 전도연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아, 거기 실제 주인공이에요. 그분입니까? 예. 그 사람이요. 그 한국 국민 위험에 처해있는데 나몰라라는 그게 문화재가 회에 있는데 나몰라라는 거 똑같은 거죠. 노력은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끝까지 노력했어요. 국민의 대표로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노력을 2년간 해야죠. 같이 있었잖아요. 우리 국민이요. 억울하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인데 그자가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인 거죠. 자, 의원님 이제 시간 변치 않아 가지고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계속 국회에서 그 사학비리 척결 계속 노력해 주시고, 그 용산 화상도박장이 지금 박근혜 최측근인 현명관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제 청주에도 만들겠대요, 심지어. 마사에서 또 청주까지 화상경만, 청주가 교육의 도시잖아요. 이거 국회 교문위 차원에서 화상도박장 주택과에 있는 화상도박장 폐쇄 또는 이전 촉구 결의안, 이거 하나 내주시는 게 어떨까요? 교문위 활동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요즘 뭐 수은대하고 싸움하느라고. 예. 그러니까 수원대 비리는 저희가 같이 추정하니까. 예. 이게 어떤 뭐 국민들의 어떤 여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예. 정말 서민들 주머니에서 그러니까요. 돈 빼먹는 예. 건데 예.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명분도 없고 뭐 대의도 찾아볼 수도 없고 국민들도 반대하고 예. 애들도 반대하는 예. 이걸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이게 뭔가 이게 뭐 이권이 있는 겁니까? 이권이 있죠. 어쨌든 마사회가 돈을 벌어서 뭐 요건 정치인한테 부당하게 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거죠. 어쨌든 거기 또 화상 경마장과 관련된 납품업자들이 현명관한테 뭐 정치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건 의혹이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 거의 대다수가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학교 바로 앞이고 주거 밀집 지역인데 25개층짜리 건물을 전국 최대 화상도박장을 오픈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범 개장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반대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도 사전협의 없었다 우리랑 지적하고 그래도 막 밀어붙여요. 이게 친박 핵심이 아니면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죠. 박영선 원내대표가 항의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도 항의를 했고 근데 뭐 제1야당 원내대표하고 제1야당이 낳은 최고 정치인 서울시장 소통령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밀어붙이는 거 보세요. 이거 국회 이건 제1야당이 자존심 문제까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결의안 하나 채택하시면 현명관 회장도 함부로 못하겠죠. 그리고 마사회와 관련된 그런 불법 비리 의혹도 좀 전면적으로 좀 국회에서 좀 아마 이제 들여다봤으면 문체부 좋겠고요. 장관 예. 후보 청문회 때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정교하고 예. 아주 끈질기게 한번 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교 교육부총리한테 이건 교육부총리 나서서 교육환경 아이들 그 지나다니는데 뭘 배우겠어요. 도심 한복판에 화상도박장이 도박해라는 거지 그게. 그럼 이제 인사청문회 예. 그 교육부 장관 후보는 예. 8월 7일이거든요. 예, 그때 그러니까요. 꼭 여기에 대해서 장관 예. 후보의 의견도 묻고 예. 그리고 그 마사 회장이나 예. 국무총리나 심지어 예. 대통령에게도 예.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건의하라고 예.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의안도 내주시니까. 결의안은 기본이고요. 예. 결의안 약속하셨어요. 기본. 예, 결의안 내주셔야 돼요.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용산 화상도박장도 그렇고 아이들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정말 나라가 저는 정말 엉망인 것 같은데 오늘 의원님이 그래도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국민들께 이렇게 안민석 의원님의 포부나 다짐 뭐 이런 거 한번 내리 삼선하셨는데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오산 환경운동연합 대표도 하셨어요. NGO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 초심 잃지 않고 계시는 거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예. 오늘 이렇게 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 나름대로 진솔하게 그 답변을 드렸는데 예.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7.30 선거 관련해서는 예. 일단 저희들이 공천을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린 결과 예. 상당한 그 역풍을 맞았는데 예. 오늘 그 기동민 후보 사태를 기점으로 예. 저희들 좀 용서해 주시고 예. 저희들이 아무리 밉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독주는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남은 며칠 동안에 저희들 예.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날인데 예. 어떤 진전도 없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남 탓할 게 아니라 예.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예. 선명한 야당으로서 박근혜 정부가 두려워할 만큼의 예. 우리가
그동안 역할을 잘 했더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예. 오늘 세월호 참사 100일 맞는 오늘까지도 세월호 특별법 통과하지 못해서 뭐 누구 탓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부터 반성하고 저희 야당부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나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반성의 출발점 위에서 예. 다시 세월호 문제를 보고 예. 좀 더 강력한 선명한 그런 야당의 힘으로 예. 세월호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7시 반 서울광장으로 다들 모여주시고요. 제1야당이 제1야당답게 또 개혁파 의원들은 정말 개혁파 의원들답게 더욱 분그릇으신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터넷 뉴스하고 팟캐스트로도 올라가니 그때도 또 많이 들어주십시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